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그 많은 부분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강의 이외에 실제 어떠한 그 프로젝트를 만들 때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다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런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들어있는 하나의 프로젝트고요. 프로젝트 이름이 우리가 C샵의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C샵의 WPF 애플리케이션, 뭐 C샵의 ASP.NET 웹 애플리케이션 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 프로젝트 템플릿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굉장히 많은 템플릿 중에 하나가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해서 만들면 얘가 뭐라는 거냐?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해주는 기능을 구현해 줍니다. 즉 프로젝트 단위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SQL 서버로 기준을 둔다면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고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고요. 그러한 테이블과 저장 프로시저 뷰 등등등의 이제 그 만든 구문에 대해서 SQL 개체를 만든 구문에 대해서 뭐뭐뭐.sql 파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뭐뭐뭐.sql 파일 자체도 어떻게 한다? 버전 관리를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만큼 만든 SQL 파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 필드가 더 추가되고요. 또 뭐가 추가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버전 제어를 하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개발 자체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개발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SQL 서버에 대한 SQL 구문에 대한 버전 제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SQL 구문에 대한 버전 제어를 비주얼 스튜디오의 막강한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인 뭐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든가 팀 파운데이션 서버라든가 kit이라든가 등등등의 이제 저장소에다가 SQL 구문 자체를 어떻게 한다? 관리를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포함된 SQL 서버 관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SQL 서버 개체 탐색기를 통해서 여기 이제 있는 SQL 서버 개체 탐색기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의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어렵다. 관리가 어렵다. SQL 구문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뷰라든가 저장 프로시저. 그게 어렵다. 관리가 따로따로 모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서 관리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무엇을 뭐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저 등등등 또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만들고자 한다. 그거를 이제 도구화 시켜 놓는 겁니다. 어떻게?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는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냐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버전 제어를 제공해 줍니다. 즉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버전 제어를 진행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하고 코드가 동일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5개짜리 필드로 시작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항목이 더 추가된다, 어떤 항목이 추가된다. 그럴 때마다 버전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떠한 테이블에 어떠한 필드, 어떠한 컬럼을 더 추가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제 필드 어떤 컬럼에 그 테이블 레코드 사이즈를 얼마로 증가를 시켰는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순수한 텍스트 파일 기반의 뭐뭐뭐.sql 파일로 저장을 해 놓는다면 버전 제어가 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마지막 버전의 SQL 파일만 관리를 하겠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뭐뭐뭐.sql 파일 딱 만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이제 최종으로 완성하고 이제 배포하는 시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SQL 서버에 대한 모든 스키마들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웹 프로젝트다 또는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다 뭐 이제 모바일 프로젝트다 등 하면 여러분들의 앱 버전하고 DB 버전은 이제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ALM 관점으로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와 여러분들이 앱 프로젝트와
DB 프로젝트를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해주고 버전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다가 테이블과 뷰와 저장 프로시저 등등등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를 다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로컬 머신에서 개발을 하시면 돼요. DB를 로컬 머신에다 배포해 놓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운영 DB 또는 테스트 DB로 올릴 때는 테스트 DB로 올려보고 운영 DB로 올려보고 이런 것도 최종 이제 사용권자가 이제 권한이 있는 사용권자가 그쪽으로 올리면 되는 거고요. 평상시 개발할 때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여러 명의 개발자가 개발한다. 뭐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체크인 해가지고 최신 버전 가져오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자 주요 기능은요 스키마 비교 도구를 제공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베이스를 프로젝트로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서 만든 어떤 테이블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DB로 배포, 게시, 퍼블리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프로그래밍으로 보는 거고요. 리팩터링을 제공해 줍니다. 뭐 테이블의 이름을만 뭐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관련된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저가 한꺼번에 싹 바뀌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텍스트 단위가 아니라 오브젝트 단위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테이블 이름을 바꿔주고자 한다. 특정한 컬럼을 바꿔준다. 그러면 그 컬럼 관련된 이제 그 연관된 뭐 테이블과 뷰와 저장 프로시저를 한꺼번에 바꿔줄 수 있는 이제 리팩터링 개체 이름 바꾸기 기능을 제공해주고요. 자 만약에 이제 와일드 카드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스타를 사용해서 뭐 이제 select star from에서 select asterisk 요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select star from 뭐뭐뭐 테이블 이렇게 일반적으로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와일드 카드로 사용한 그 각각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이제 처음에 학습할 때는 편하고 사용하기 좋지만 이게 이제 대용량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속도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성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와일드 카드가 이제 제가 그냥 우스개 이제 그 속된 말로 쥐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그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와일드 카드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로 이제 자동으로 각각의 필드명으로 싹 바꿔주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 중에서 필요 없는 필드 또는 텍스트로 이제 만들어진 컬럼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내고 싶다면 이제 와일드 카드로 되어 있는 거, 스타로 되어 있는 거를 다 모든 빌드로 10개면 10개, 20개, 20개로 싹 변경시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컬럼, 이제 읽어오지 않아도 되는 컬럼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주는 방식으로 좀 더 성능을 향상시켜 주고자 한다. 그러한 리팩터링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된 전체 이름을 제공해서 이제 뭐 어떠한 테이블 뭐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기 이제 편하게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뭐 하나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개체로 보고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의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정적인 타입, 하나의 타입으로 보고요. 테이블 이름은 테이블 이름으로 보는 거고요. 이거를 뭐 이제 예를 들면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DB 코드에 대한 컴파일 타임 체크인이라는 단어로 이제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그 이제 컴파일을 안 돼요. 그래서 빌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SQL 구문은 그냥 단순한 텍스트라고 했어요. 근데 텍스트는 얘가 그 안에 에러가 있는지 상관 안 한다라는 거죠. SQL 파일에. 근데 얘는 스컬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만들어 놓은 뭐뭐뭐.SQL 파일은요.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빌드하게 되면요. 그 안에 어떤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예외를 제시해 줍니다. 어느 테이블에 어느 컬럼이 뭐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는 어느 컬럼에 어떤 필드가 뭐 이제 요걸로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주는 이러한 이제 그 아주 좋은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디버깅 기능을 제공해 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냥 SQL 서버에 있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왔다. 그러면 이제 실행이라든가 테스트 해보기 전에는 이제 그 구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명백하게 이제 오류가 있어도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로 보고 넘어가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런데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가 왜 잘못됐고 요거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가이드는
요거는 좀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까지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SQL 서버 코드에 대한 정적 코드 분석까지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드했을 때 이제 에러를 내주고요. 아, 여기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거다.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은 이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 분석을 해줘가지고 아, 여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좀 더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적인 코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더 좋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웬만한 그 SQL 서버 2005 이상은 다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게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SQL 서버 2005 이상, 근데 기준은 2008, 2008 R2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SQL 애저는 당연히 잘 되겠고요.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SQL 서버 2012, 2014 이상이니까요. 최근에 강의 진행하는 거는 2012, 2014 이상이고요. 좀 있으면 2016 나오잖아요. 제가 현재 강의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시점에서는 2016을 사용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SQL 서버 2005 이상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포스트 디플로이먼트 스크립트라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이어지는 데모에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요. 포스트 디플로이먼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트 미리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그냥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겟 데이터베이스가 SQL 서버냐, SQL 서버 애저냐 등등등 여러분들은 컴퓨터 안에 있는 로컬 DB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배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배포할 때 나는 포스트 미리 무엇인가를 특정한 테이블을 실행하고 특정한 테이블에 미리 인서트 구문으로 몇 개의 데이터를 시드 데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미리 넣어놓는 데이터 씨앗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미리 한 5개의 레코드를 넣어놓고 싶다. 그리고 다음에 또 배포할 때 이미 있으면 인서트하지 않고 뭐 이제 어떻게 하고 뭐 등등등 이런 배포 이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작업해 놓아야 될 어떠한 작업들을 포스트 디플로이먼트 스크립트라고 해서 미리 그 구문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포할 때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미리 5개 이제 회원에다가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는 미리 넣어놓고 싶어.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포스트 디플로이먼트 스크립트에다가 넣어놓고 작업을 진행해 주게 되면 매번 이제 게시할 때마다 이제 회원가입이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원가입의 아이디 패스워드 어드민 아이디 패스워드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게시해 놓고 테스트 DB에 테스트 1DB, 테스트 2DB 막 이제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에 게시해도 상관없이 바로 아이디는 뭐 패스워드는 뭐 해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이러한 기능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포스트 디플로이먼트 스크립트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제 관련된 어떤 이제 속성들 제공해 주는 거는 이제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고요. 실제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자료는 뭐 이제 오래된 자료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좀 더 검색해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이제 구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참고했었던 거는요. 현재 요 링크에 있는 자료를 가장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어쨌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는 제가 벌써 몇 년 동안의 사용을 이미 아주 그냥 이제 기존에 없었던 기능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는 와 이제 이거 없으면 이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도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없으면 이제 불편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배포할 때 일반적으로 한 개 컴퓨터에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노트북에서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데스크탑에서도 개발하고 다른 컴퓨터에서 개발하고 어디에 가서도 개발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소스 제어에서 버전 제어에서 TFS에서 소스를 이제 내려받고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게시를 해놓고 바로 이제 웹 개발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설정이라든가 배포라든가 미리 설정된 어떤 이제 인서트문 같은 거를 미리 넣어놓고 하는 거 작업 등등등에 대한 거를 미리 다 정의를 한 번 정도만 해놓으면 한번 그 다음부터는 사용할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용하고 그거를 제가 강의로 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자 한다는 이제 보여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계속해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